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따로 설립해서 나가는 것에 반대해서 퇴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유는 분리가 되면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회사 감독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만약 기관이 분리되면 소비자 피해는 보호원, 금융회사 제재는 금감원으로 나뉘어 책임 떠넘기기, 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를 들어 소비자 보호와 감독은 분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누가 보면 지금까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일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듯하다. 금감원은 절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를 대변하고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피해자로서 경험을 공유합니다. 살면서 금융사고를 당하는 일은 많지는 않다.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금융회사 측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 보통 사람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소위 말하는 금융검찰, 금감원이 어느 정도 억울하거나 조정할 만한 일을 해주리라 믿는다. 피해자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믿음이었다. 금감원은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높은 연봉, 공기업처럼 긴 직장생활 보장, 게다가 금융회사를 감시 감독하는 검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공부를 제일 잘하고 똑똑하고 게다가 연봉도 많이 받고 금융회사 검사권도 있어 힘이 있고, 심지어 금감원을 나가면 수억 아닌 수십억 연봉을 받고 갈 금융회사 로펌 믿기에 금감원은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금융회사로부터 항상 접대도 받을 것이며 은퇴 이후에도 보장된 신의 직장 중에서도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소위 IT 금융에서 받는 연봉에 비해서 연봉이 박하다고 이들은 또 볼멘 소리를 한다.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높은 연봉과 힘을 가진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는 겪어보니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다. 일단 민원이 들어가면 그 어떤 반응도 오지 않는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알아보니 봄에 들어간 민원은 가을부터 처리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최소 6, 8개월 걸린다 였다. 금감원의 민원 처리는 느리기로 유명했다. 또 찾아보니 민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복사, 붙임식의 답변이 온다는 것이었다. 4년 전 피해자는 18억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17억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으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해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송금되었다. 업비트는 고객센터가 문을 닫아 연락이 안 되고 K뱅크는 업비트에 연락을 하라고 하고 K뱅크는 어쩌라고, 바로 대부업체는 우린 잘못이 없다, 왜 전화하냐. 모든 금융회사들이 반응이 없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첫째, 민원 폭탄 돌리기. 업비트 자금 세탁 가능성이 너무 크다.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 민원은 금융위로 갔고, 이 민원은 금감원으로 가고, 금감원은 경찰로 민원을 떠넘겼고, 경찰은 이 민원은 금융위 금융정보본수원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라고 민원의 결론을 내렸다. 결국 돌고 돌아 원점이 되고 나는 다시 민원을 넣어야 했다. 두 번째, 불친절한 금감원 민원 담당 조사역. 민원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했다. 10번 전화를 내서 겨우 한 번 연결이 되었는데 서류가 이래저래 필요하니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했다. 물론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문자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내 번호가 떴는지 신호가 가자마자 전화를 끊는다. 또 전화를 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신호가 가자마자 전화를 끊는다. 이쯤 되면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달이 지나도록 보낸다는 문자는 오지 않았다. 세 번째, 제19 감싸는 금감원. 이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한 민원 답변으로 신고를 했다. 담당자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 이 건은 다른 금융회사였다. 조사를 부탁했더니 회사들이 준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이라고 내놓았다. 소극 행정을 신청했다. 답변도 모성이했고 불친절했기 때문이다. 소극 행정을 신청하면 보통 감사부서로 간다. 이 소극 행정 민원에 대한 담당자는 처음 불친절하게 전화를 내리 2번 끊었던 똑같은 조사역이었다. 감사부서에서는 이 직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소극 행정에 대한 답변도 이 조사역을 담당자로 지정했다. 네 번째, 부하 직원이 민원 답변 씀. 민원 폭탄 돌리기로 민원에 답변을 썼던 최 조사역은 자리가 높았던 모양이다. 심지어 밑에 있는 직원에게 답변을 지시했다. 답변은 기가 막히게 짧은 내용이었는데 이것조차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조사역은 쓰기조차 싫었나 보다.
최 조사역이 아닌 임 조사역이라는 젊은 여직원이 민원에 대한 답을 했다. 전화까지 왔다. 본인이 썼다고. 역시 소극 행정을 신청했다. 감사부서에 간 모양이다. 감사부서의 답변은 넓은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섯 번째, 한 직원에게만 민원을 답변하게 하는 이상한 금감원. 다른 건으로 금융위에 민원을 넣었다. 금융위가 다 부처 지정을 내서 이 민원이 또 금감원에 갔다. 바라지도 않았다. 금감원 민원 배분 담당자는 전화를 2번 끊었던 불친절한 조사역에게 이 민원을 배정했다. 이 김 조사역은 피해자가 낸 민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는데 또 이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했다. 자금 세탁 방지 민원이었는데 김 조사역은 불법 대부업체 담당이라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부서의 직원으로 배정을 한 것이었다. 이쯤 되면 금감원은 한 놈만 패거나 민원에 적절한 답변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하다. 금감원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정말 1%도 기대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관련 부서에서 답을 신속하게 주긴 했다. 살펴보겠다는 답이었다. 하나마나한 답변을 준 것이었다. 빠른 답변에 감격이라도 했어야 되나?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이 외에도 얼마나 금융감독원 민원 답변이 성의 없고 대충하고 밑에 있는 직원에게 쓰게 하고 민원과 상관없는 답변을 주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다. 금감원 팀장쯤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팽배했다. 금감원 직원 10%만 일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괜한 말이 아니었다. 금감원의 예산, 공공기관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없다. 처음부터 내가 금감원은 공공기관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다. 금감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었다. 아주 살짝 세금이 들어가기는 한 것 같다. 금감원 예산의 80%가 금융사에서 나온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공무원처럼 힘은 있으나 공무원처럼 세금으로만 월급을 받는 존재가 아니기에 국민의 민원을 잘 처리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금융회사가 금감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 조사역에게 민원 처리 불만 제기해봤자 어떤 타격도 없다. 그냥 불만 들어오면 조금 불편할 뿐이다. 그들이 잘 보여야 되는 상대는 국민들이 아니라 미래 자신들의 직장인 금융회사이다. 그들이 민원을 뭉개도 전혀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없는 구조이다. 금감원, 누가 제재를 하는가? 금감원 직원이 민원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글쎄요. 누가 제재를 할 수 있나요? 없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산하기관이지만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금감원은 금융인처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 금감원의 조직은 2,000명 이상이지만 금융위는 너무 적은 인원이고 지시를 하지만 거기에 성실껏 답변하는 금감원 직원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식이 많아 보인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다. 금감원의 처리 방식, 방관. 금감원은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 금융사고 후 경찰인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그 친구는 말했다. 사건은 너무 많고 인력은 너무 부족하고 병원에만 응급실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도 급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응급실을 경험했던 나로서는 바로 이해했다. 딱히 빨리 해결하기 힘들겠구나.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다. 아무리 사정을 내도 의사들은 바쁘기만 했고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은 너무 많았다. 새벽의 응급실은 정말 악몽 같은 곳이었다. 응급처치를 못해서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말을 실감했다. 결국 응급처치 후에 2시간이 지나서 담당 의사가 왔다. 여자 의사였는데 자다가 와서는 어찌나 짜증을 부리면서 치료를 하던지 정말 화가 났다. 너무 바쁜 레지던트였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새벽에 불려와서 치료를 하려니 죽을 맛이었던 것보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정말로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응급실에 죽어가는 급한 환자가 너무 많다. 하지만 의사들은 생명이 달려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너무 지쳐 보였고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불만 가득한 얼굴과 찢은 얼굴에도 치료를 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경찰도 일이 많다.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겪어본 바로는 발로 뛰고 자꾸 애를 쓴다. 금감원의 부적절한 감시 감독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만들었다. 사고가 발생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금융회사를 보게 된다. 금감원이 딱히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친구이다. 금감원도 응급실처럼 민원실은 사건 사고로 넘쳐난다. 그들의 방식은 애를 쓰지 않는다. 방관을 한다. 사건을 묵힌다. 민원을 시간이 다 지난 8개월 후 관련성도 없는 말로 살펴보겠다로 끝을 낸다. 금융사고건 보험사건이건
응급 상황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처럼 힘들어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은 관심이 없다. 피를 흘리건 환자들을 방관하듯이 민원에 대한 답을 친절하게 자세하게 줄 생각이 없다. 민원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고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금감원의 분위기는 일단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 많은 과정 중에 하나는 피만 흘리는 게 아니다. 사기를 당하면, 투자에 실패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사람은 경제적 실패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금융사고는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에도 응급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단지 돈 문제라는 그 이유 하나로 금감원의 조사학들은 민원을 뭉갠다. 최소 6개월 가볍게 뭉갠다. 이쪽으로는 이력이 붙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죽어나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둔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뭉개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다. 8천억 1조 금융사고는 되어야지 움직이시는 조사역들이 푼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하찮아서 민원 처리하기가 그리도 싫은지 묻고 싶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 정부가 개입하면 감독기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지불한 분담금 80%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돈으로 운영하면서 금융회사 대변인을 자처해왔고 금융회사를 감독 감시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는 사이로 바뀐 지 오래이다. 금감원은 잘못한 직원을 징계가 아닌 승진을 시켜줬고 내부에서 어떤 짓을 하던 국가가 나서서 통제할 수 없었다. 금융위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직원이 잘못해도 직위 해제, 파면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면 부정부패를 못하게 될 것이고 통제가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독립성인가? 금감원 직원들을 위한 독립성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관심사, 은퇴 후 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취업. 금감원 직원은 금융회사에서 오는 저녁 약속에는 열심히 응대하기로 유명했다. 김영란법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액엔 신경이 쓰일 것이다. 우회 방법은 많으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다. 들은 이야기다. 금감원 직원 중 정말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금융회사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 너무 강력하게 감시 감독하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소문이 나서 자리를 꿰찰 수가 없다는 얘기다. 적당히 감시 감독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금융회사는 언제든지 자리를 주고 환영을 해준다는 것이다. 정말 부패하지 않은 공직사회 금융회사는 없는 것일까? 금감원 직원은 3년은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데 금융회사 성격을 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또 많이들 갔다. 공직사회기관 관련 위원회에서는 그건 괜찮단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처사들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민원부서의 독립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적당히 눈 가리면서 부정부패를 하는 걸 모른 채 하고 싶은가 보다. 새로운 변화, 금융소비자보험 독립기관. 우리나라처럼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썩어빠진 금융감독원도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에 과감하게 엄청난 과징금으로 금융회사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한국의 금융감독원만 소비자 보호가 아닌 금융회사 보호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정권에서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특권과 부패는 없애고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내야 한다.